네, 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확진자 수가 441명으로 늘어서 조금 걱정스럽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약 72% 정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뭐 3단계에 대한 어떤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2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유지하고 여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죠. 마스크 잘 쓰고 외출 자제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장이 가져오는 충격은 일단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이번 뭐 태풍에 대한 어떤 피해 복구 사항이나 그 다음에 저기 의료진에 대한 그런 집단 휴업 추진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현재로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했었던 내용은 성장률 둔화. 한국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1.3%로 우리나라 그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도 동결을 했고요. 금리 동결은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담감은 시장에 조금 안 좋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양 시장이 모두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일단 뭐 수급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이런 변화에 따른 그런 대응들은 일단 우리도 같이 좀 지켜보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장이 오전에 이제 좀 한번 출렁거리게 된다라면 오후에는 또 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여기에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포지션들 일단은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0.76%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갭을 지켜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선대에서의 움직임은 괜찮다고 그랬죠. 이 범위 안에서 특히 이 지지선 위쪽에서 들락날락하는 포지션들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타났을 때 위협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내용은 골든크로스가 오늘 발생을 했단 말이죠. 골든크로스.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부분은요.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수급에 대한 상황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쪽에서 날라왔었던 어떤 재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3단계로 격상이 되지만 않는다라면 뭐 일단 경제 활동에 대해서 뭔가 피해가 지금보다 더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안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빨리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네, 이 브리핑 이후에 뭐 시장이 걱정했었던 부분들 조금 그래도 안심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뭐 당장이라도 뭐가 될 것 같았지만 아직은 조건들이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네, 이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 위생에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시면 이제 요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마찬가지죠. 일단 지지선 위쪽에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들은 일단은 뭐 특별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그 확진자 수 발표 나오던 바로 그 시점, 10시 한 20분경, 30분경부터 쭉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 전부터 이미 뭐 반응을 좀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대한 포지션들도 아침 시점에서 같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포지션들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변동폭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지선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하나의 목적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밀리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 저점을 좀 잡아가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저점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급적인 동향이 되겠죠.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 그게 큰 규모가 아니죠. 네, 개인들은 매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아침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보합 수준 약간 뭐 살짝 매수한다거나
나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는데 이 확진자 발표 나고 나서 주가가 좀 밑으로 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좀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일단 계속 확장이 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미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확장만 일단 되지 않는다면, 즉 매도가 더 커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장세 상황만 봐서는요, 코스닥, 즉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약간 테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워낙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위축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오후에 들어서면서 올라서는 모습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동향은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제한적이라는 거, 그 부분에 우리가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밀린 건 밀린 거고요. 오후에 싸잡아서 올려주게 된다면 또 좋은 모습이 기대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요, 우리가 일봉상에서 보게 되시면 지지선 위쪽에 다들 몰려있다라는 거, 또 지지선 근처까지 갔을 때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한테 좋은 그런 기대치를 조금 안겨주는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이렇게 나갈 때 옆으로 서주는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옆으로 서주면서 진을 좀 빼놔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건강한 상승, 즉 저점 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횡보 조정이 들어간다거나 단기 조정이 들어갈 때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그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서요, 기관 쪽 순매수는 유니슨, 네,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롯데케미칼, 오늘 반등점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KMW가 이제 5G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오늘도 괜찮은 모습 보였었는데, 카카오는 실제로 매수는 안 하고 있는가 봐요. 매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기관이 사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외국인 것도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농심 같은 종목도 올라갈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패턴,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살펴보자, 조금 지켜보자, 이런 쪽의 관점이 조금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LG화학, 네, 오늘 다 약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일단 대형주 위주, 또 시장의 어떤 중심,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었겠다, 또는 좋은 뉴스가 나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된 종목들 위주로 네, 매도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겠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고 LG화학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삼성 SDI라든지 SK 하이닉스, NC 소프트, 그 다음에 카카오가 오늘 아주 신났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기아차는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코덱스 200을 매수했어요. 코덱스 200을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 쪽에 아직 베팅하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수의 규모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보다 삼성 SDI에 대한 매수 규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기조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기조보다도 훨씬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많이 있는 편, 즉, 그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제 하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매도한 종목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순매도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큰 대형주들 위주의 어떤 포지션들이 하방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또 매도의 규모가 그것보다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뿐하게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딱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관점들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단기적인 관점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을 같이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수급이든 아니면 종목별에 대한 어떤 대응이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망이든지 간에 일단은 뭐 당장은 좀 어렵죠.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커져 있는 상태이고 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또 조금 자중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후장에서 우리가 마감을 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급하신 분들은요, 네, 1시 30분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거기에 또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금씩 더 밀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도 살짝 그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지선 테스트를 또 한 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꼭 만들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